그럼 1단원의 2 들어갑시다. 자, 1단원의 2에서 측정 정보와 무엇이 나옵니까? 측정 표준과 정보에 대해서 나와주는데 측정 표준에서 우리는 한번 볼게요. 측정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 누가 측정을 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는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에 들어갑니까? 하고 부르면 측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측정은 물체의 질량이나 길이, 부피 등을 양을 재는 거. 자, 이게 무엇입니까? 측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측정을 해도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똑같이 나와요. 다를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우리나라 어디에서, 지구 어디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무엇입니까? 질량, 길이, 부피 등의 양을 재는 활동을 뭐라고 합니까?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할 때는 적당한 측정 도구를 이용해야 돼요. 적절한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무엇을 해주면 돼요? 우리가 측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뭘 이용합니까? 측정 도구를 이용하면 돼요.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나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측정을 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모두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속일 수가 없는 거야. 속일 수가 없이 전부 다 일정하게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확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측정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측정에서 여러분이 어려울 거고 어림만 좀 알아두세요. 어림이라는 게 나와요. 자, 어림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어떠한 물질의 양을 뭐 하는 과정이다? 추정하는 과정. 하는 활동이 어림인데 어림은요 뭐합니까? 하면 생판 모르게 하는 게 아니야. 자, 저 친구 키가 한 180은 돼 보여요. 그럼 우리가 경험이 있어야 돼. 아, 저 친구가 한 180 돼 보이니까 2m 정도 되는 자가 필요하겠구나. 근데 180 되는 친구가 있는데 30cm 자 들고 와서 키 재겠다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림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옛날에 뭐예요? 경험에 비추어요. 경험에 비추어서 이 정도 크기의 과일은 대충 얼마 정도의 질량이 나오겠구나. 얼마 정도의 무게가 나오겠구나. 경험에 비추어서. 경험에 비추어서 해주는 거야. 그러면 저 정도 내 눈에 보이는 친구는 대충 얼마 정도 키가 되더라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어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판 모르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합니까?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림은 무엇이 필요하다? 측정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측정했던 경험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어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과학적 사고 과정이 필요해요. 뭐 하는 과정?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생각하는 과정. 아, 저 정도 돌덩어리가 우리 집에 굴러 떨어졌어. 저 정도 돌덩어리가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있어. 그럼 저 정도를 하려면 얼마 정도가 될 것이니까 내가 무엇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경험이 전혀 없어. 경험이 전혀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측정의 경험이 있고 과학적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과학적 사고 과정을 거치고 자료를 뭐 해야 돼요? 자료를 바탕으로 뭐합니까? 어림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생판하는 게 아니고 대충 이 정도 되면 과거에 내가 이거에 뭐합니까? 들어보고 이 정도 무게는 대충 어느 정도 나오더라 하는 게 뭐 해야 돼요?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고 이 정도 되는 아이를 측정하려면 요만하게 조만한 거 우리 걔랑은 아주 조만한 저울을 가지고 와서는 못하겠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사이즈를 견딜 수 있는
저울을 가지고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주고 또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요. 내가 전혀 경험이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를 봤을 때 이거를 어림할 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림은 무엇입니까? 하고 그러면 추정하는 활동으로 측정이라는 객관적 사실의 경험이 있고 과학적 사고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측정 경험이 없을 때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서 어림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림을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측정은 안 틀려요. 측정은 객관적인 사실이라서 여러분이 틀릴 리가 없는데 어림. 어림에서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종이컵 요 정도 있을 때 물이 요 정도 들어있으면 눈금 실린더 한 50ml 되는 걸로 얘 부피 측정하면은 안 흘러 넘칠 거야 하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만한 바가지에 물이 딱 들어있어요. 바가지 물의 양을 봤더니 50ml 눈금 실린더면 흘러 넘쳐서 측정 못하겠군. 그러면 한 500ml 정도 되는 뭐가 필요하다? 눈금 실린더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뭐 해준다? 어림을 해줘서 측정을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됐죠? 됐어요? 요렇게 나와줍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측정의 표준이 나와요. 측정의 표준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나옵니다. 측정의 표준이란 우리가 기본량과 유도량을 가지고 해주는 걸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위야. 전 세계. 그래서 기본량, 유도량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의 표준을 정하는 이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 세계 누구나. 전 세계 누구나 공통으로 사용하면서 누구나 정확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고 뭐합니까? 누가 해도 이 측정의 표준을 이용했을 때 손해보는 거 없이 확실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아이를 무엇으로 정한다? 측정의 표준으로 정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측정의 표준이 아까 얘기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길이를 재는 미터 원기는 북극에서 적도까지 거리를 정해서 1000만분의 1을 1m로 해서 미터 원기를 사용하다가 얘가 문제가 좀 있어서 1983년도에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고 물으면 길이의 측정, 레이저를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길이의 측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1983년 이후에 정확하게 전 세계적으로 바뀌어서 미터 원기를 사용 안 하고 미터의 단위가 길이의 단위가 정확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단위를 전 세계 측정 표준으로 사용합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일상생활에서 측정 표준입니다. 요거는 일상생활에 얘가 가끔씩 시험 문제에 나와요. 자, 그러면 기본량의 온도는 켈빈을 쓰는데 우리 일상생활 전 세계 측정의 표준은 무엇을 씁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폭염주의보나 이런 거 나타낼 때 일상생활에 기후, 즉 우리 폭염주의보나 폭설주의보나 이런 거 내릴 때 무엇을 씁니까? 전 세계적으로 도시를 씁니다. 셀시우스가 만든 섭씨 온도를 기준으로 나타냅니다. 이게 측정 표준이야. 그래서 기본량의 온도는 뭘 쓴다? 과학이나 산업에서 쓰는 거는 켈빈을 쓰지만 전 세계 일상적으로 일기예보에서 쓰는 온도의 단위는 뭘 쓰자? 도시를 쓰는 게 측정 표준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측정 표준의 도시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물의 온도가 78도씨입니다. 그럼 사람이 들어가면 있겠구나. 그런데 뭐합니까? 얘가 100도씨는 아니니까 끓는 점에는 도달 안 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현재 물의 온도가 몇 도씨입니까? 3도씨입니다. 아, 저걸로 하면 많이 춥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거.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가속. 카메라에 가속을 단속할 때 우리는 뭘 씁니까?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과속은요, 속력이야. 속력의 기본 단위는 길이와 시간이야. 미터 퍼 세크가 기본 양인데 측정 표준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과속의 기본 단위는 뭘 쓴다? 킬로미터 퍼 아워를 씁니다. 미터 퍼 세크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약속을 했다는 거야. 기본량 유도량이 아니라 뭐합니까? 측정 표준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단위를 측정 표준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합니까? 초등학교 앞에서는 30km per hour가 넘으면 뭐예요? 카메라 찍히고 벌금 날아오겠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가 110km입니다 했는데 한 130으로 싱 하고 지나가면 뭐 하겠어요? 찰딱 지켜서 날아오겠죠. 요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측정 표준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오존주의보 같은 게 나와요. 미세먼지나 오존주의보. 자, 이거의 단위로는 무엇을 씁니까? 하고 물으면 마이크로 뭘 씁니다? 그램을 써요. 마이크로그램을 쓰면서 단위당 얼마나 존재합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부피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높이 부피당 마이크로그램이 존재합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는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접두어가 들어가서 나와주는 단위로 우리가 써줍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요? 6이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는 접두어로 미터를 기본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미세먼지 주의보에서 이 마이크로 세제곱미터당 세제곱 부피당 마이크로미터가 났을 때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리면 마스크를 쓴다든지 오존 주의보가 내리면 우리가 외출을 자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나타내는 단위가 측정 표준입니다. 뭐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음. 공사장든 층간소음이든 비행기 이착륙이든 사람들이 할 때 이 소음의 측정 표준 단위는 무엇을 씁니까? dB라고 쓰고 데시벨이라고 읽어줍니다.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에 법정 다툼이 될 때 예를 들어서 40데시벨 이상의 밤에 자정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4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킨다. 그럼 이거는 위층이든 아래층이든 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정신적 보상을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주변에 공사 현장에서 나는 소음의 측정 이런 것들의 단위가 뭘 쓴다?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게 측정 표준이에요. 측정 표준. 자, 그 다음 우리 여러분 까잖아. 모든 음료 뒤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50g당 몇 킬로칼로리, 탄수화물 몇 그램 몇 퍼센트, 단백질 몇 그램 몇 퍼센트, 나트륨 몇 그램 몇 퍼센트, 당류 몇 그램 몇 퍼센트 이렇게 막 나와 있죠. 그래서 식품 영양 표시. 식품의 영양. 이런 것들 우리가 표시해 줍니다. 뒤쪽에 여러분이 마시는 음료, 모든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제품 뒤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식품 영양 표시가 들어있습니다. 그램과 퍼센테이지를 나타내요. 그럼 우리는 딱 봐요. 얘 50g에 몇 킬로칼로리 얼마. 아 얘는 당이 2%니까 오 괜찮네. 얘는 당이 32%. 오 맞네. 이러고 한번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성인들 중에서 당뇨병이나 이런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니까 뭐라겠어요? 식품 영양 함량을 자세히 따져보고 하겠죠. 그리고 고혈압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트륨 함량이 높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끔 해놓은 겁니다. 봐주시면 돼요. 측정 표준 전 세계로. 그 다음 우리 승용차라든지 이런 모든 제품을 만들 때는 아주 정확하게 꼼꼼하게 단위를 나타낸다는 거. 그래야지만 전 세계 어디를 가나 AS를 할 때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걸로 뭐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길이나 넓이나 무게나 이런 것들의 단위를 사용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정확한 의사소통입니다.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 제네시스 얼마급은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전부 다 몇 센치 몇 미터 딱 규격을 해갖고 전류는 몇 암페어까지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대한민국에서 제네시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해외로 수출됐어. 그럼 해외에서 AS를 받을 때도 뭐예요? 정확한 표시를 가지고 뭐 해줄 수 있어요?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 전 세계 어디를 가서나 여러분의 핸드폰에 AS를 받을 때
뭐 여러분이 유럽 여행을 가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가든 애플 서비스 센터를 가든 갔을 때 내 핸드폰에 정확한 정보의 부속품이 어디서나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측정 표준에 들어갑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측정 표준이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걸로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래서 반드시 국제 단위계에 있는 기본량과 유도량만 쓰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단위를 뭐라고 합니까? 측정 표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봐주면 돼요. 측정 표준은 반드시 기본량이어야 된다. OX. X라는 거야. 측정 표준은 반드시 기본량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측정 표준은 반드시 기본량과 유도량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합니까?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정 표현을 쓰면 정확한 의사소통이 될 뿐만 아니라 뭘 할 수 있어요? 신뢰를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아, 이 제품의 부품은 이거다. 그럼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뭐야? 짜가다, 가짜다 하는 걸 쉽게 소비자든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이든 알 수 있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단위가 무엇입니까? 측정 표준입니다 하고 봐주십시오. 그리고 뭐합니까? 의사소통의 수단이에요. 정확하게. 나는 뭐합니까? 아이폰 뭐를 쓰고 있고 너는 S 뭐를 쓰고 있다. 정확하게 정보를 주면서 할 수 있는 게 측정 표준입니다 하고 믿어주시면 돼요. 우리 생활에서 쓸 수 있는 거. 자, 그럼 이제 측정 표준에서 우리는 넘어갑니다. 뭐로 넘어갑니까? 신호와 정보로 넘어가요. 신호와 정보로 넘어가서 신호, 정보가 나옵니다. 자연에서 신호가 주어져요. 그럼 자연에서 주어지는 신호를 분석하고 판단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자연에서 주어지는 신호를 통해서 신호를 분석해서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자연에서 주어지는 신호는 대부분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아날로그. 그럼 우리가 이 아날로그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뭐합니까? 아날로그 신호를 정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것 또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가 우리는 뭐로 바뀌어요? 디지털 신호 또는 정기 신호. 이걸로 바꿔주는 과정에 들어가는 게 센스예요. 그럼 우리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이 뭔지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연에서 발생하는 벌이 꽃 위에서 팔자를 그리면서 춤을 추고 있다. 그럼 저기 다른 별들한테 여기 꿀이 많은 꽃이 있어 하고 뭐 하는 거야?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 신호를 보고 다른 꿀벌들이 그쪽으로 날아오는 거. 그럼 예를 들어 미어캣이 이렇게 서서 있다가 저기에 뭐가 오는 거야? 우리를 잡아먹는 저기 침몰했을 때는 미어캣이 보내는 신호가 있겠죠. 그 신호에 따라서 다른 미어캣들이 전부 다 불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 그 신호를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면 아날로그는 자연에서 나오는 연속된 신호예요. 자연에서 나오는 연속적인 신호가 무엇입니까? 아날로그예요. 그래서 아날로그는 정확하게 뭘 할 수 있어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에서 연속적으로 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거에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뭐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새소리를 막 듣고 있어요. 자연 그 상태 그대로 햇살을 받으면서 새소리를 듣고 있는 거하고 그 정보를 디지털로 들어가서 듣는 거하고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자연에서는 연속된 신호라면 디지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는 불연속적인 거예요. 불연속된 신호입니다. 그럼 디지털은 주로 무엇입니까? 컴퓨터나 이런데 핸드폰이나 이런데 저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불연속된 신호로 얘는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얘는 아주 정확하게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AI 시대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대로 나왔는데 디지털 신호는 즉 0과 1 그리고 우리 이런 워치처럼 숫자로 나타나는 것 정도
그래서 0과 1로 표현되는 불연속적인 i입니다. 0과 1. 이진법이죠. 0과 1로 표현되는 겁니다. 정보가. 0과 1로 표현되어서 화면이 나와줍니다. 그러면 아날로그는 자연에서 연속된 신호를 그대로 들으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얘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운송하고 보관하는 데는 뭐하다? 어렵다. 그러면 아날로그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수업 내용을 노트에다가 다 적었어요. 다 손으로 일일이 다 꼼꼼하게 다 적어서 그 많은 노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보시면 돼요? 아날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노트북에다가 적었어요. 노트북에 적어서 USB에다 저장해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보시면 돼요? 디지털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차이가 쉽죠?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뭐예요? 저장하고 운송하고 보관하는데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중간에 내가 1번부터 12번까지 썼는데 중간에 어쩌다 보면 뭐합니까? 9번이 빠질 수도 있고 7번이 빠질 수도 있는 이런 아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디지털은 무엇입니까? 저장, 운송, 보관이 뭐합니까? 보관이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뭐예요? 편리해요. 편리해요. 내가 컴퓨터에 자료를 저장해놨어요. 친구가 달래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보내주시면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핸드폰에 문자 내용 편집해서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그리고 그냥 클릭해서 친구한테 뭐하면 돼요? 전달만 하면 되죠. 맞죠? 내가 일일이 쓸 필요 없이. 그래서 USB에 내가 자료가 있어요. 친구가 달라고요. 그럼 그 USB 꽂아서 복사해서 보내주면 되죠. 그쵸? 그럼 손실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손실되는 거 거의 없이 전달되는 게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는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로 연속된 신호이면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럼 아날로그는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날로그라고 보시면 되고 디지털은 뭐합니까? 1, 0, 1, 0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전기신호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나오는 정확 표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날로그라면 이거를 전기신호,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거. 그럼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센서들 속에서 뭐하고 있다? 살고 있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체온계도 측정했지만 그냥 지나가면 돼요. 지나가면 저기서 체온이 막 착착착 찍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적외선 카메라에 있는 광 센서를 이용했다는 거. 그 다음 여러분 집에서 이 센서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아이가 누군가 하면 요즘 최근에 나온 에어컨. 에어컨이 센서가 많아요. 온도 조절 센서 있고 습도 조절 센서 있고 그래서 요즘 최근에 나온 에어컨을 이렇게 끌 때 습도를 건조시키고 끄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또 자기가 똑똑해서 얘기해요. 온도가 너무 낮습니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아니면 온도가 높아서 온도를 좀 낮추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자동으로 다 조절해줘요.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요즘은 전부 다 웬만한 가정에서 인덕션을 다 쓰고 있어요. 예전에 가스레인지 쓸 때 화재 경보기 이것도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사장이나 아직까지 화재 경보기 아파트나 이런 것들 화재 경보기 있는 것도 센스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우리 핸드폰이나 이런 거 터치하고 했을 때 작동하는 것도 뭡니까? 센스가 들어있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런 센서들이 아날로그 신호를 무엇으로 바꿔준다? 디지털 신호로 바꿔줍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날로그 신호를 가지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현동이가 있는데 현동이가 쌤 저 머리가 아파요. 이래서 내가 뭐예요? 체온계로 체온을 딱 재요. 그럼 체온계로 체온을 재었을 때 체온이 정상인보다 높아요. 아, 얘가 열이 있어서 두통이 왔구나 하는 건강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신호를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뭐가 있다? 센서가 있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이용해서
디지털 정보를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중에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SNS 활동 엄청 잘하는 친구들 있죠. 인별그램이나 뭐 이런 거에 자주 업데이트하고 사진 올리는 친구. 뭐합니까? 디지털 기술을 아주 잘 활용하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SNS 안 하는데 여러분 어머님들이 쌤도 그래요. 팡을 자주 이용해요. 욕하면서도 그 다음날 아침에 가든가 뭐합니까? 아주 쉽게 막 터치해서 핸드폰으로 뭐예요? 다 주문해서 오게끔 합니다. 자, 요렇게 하는 거. 그 다음 여러분 핸드폰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도 카뱅하시죠? 뭐합니까? 친구들끼리 뭐 엄마가 카뱅으로 바로 싸주시면 되죠. 금융거래. 엄청 편해졌잖아요. 요즘 직접 방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손안에서 다 뭐합니까? 다 처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 디지털 활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학교에서 중학생들은 안 하는데 초등학교 때 뭐 밀크티 뭐 이래가지고 뭐 하는 거야. 전자학습 많이 하죠. 애들 이렇게 켜놓고 문제 맞추고 뭐 하는 거 초딩 애들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전자 앱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여러분 중에서 좋아해서 뭐 핸드폰으로 앱 소설 같은 거 보는 친구들 이런 거 전부 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은 아직 안 했는데 의료도 디지털 앱을 이용해서 환자분하고 병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환자를 캠이에요. 그냥 집에 있는 캠 같은 거 설치해서 의사 선생님이 보시면서 원격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내려줘요. 처방전을 내려주면 그 처방전을 그냥 핸드폰에 받아서 약국에 가서 핸드폰만 딱 보여주면 뭐 할 수 있다?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시대. 이게 디지털의 활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첨단 AI가 나오면서 디지털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게 뭐예요? 드론. 무인 드론하고 무인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나와줍니다. 나보다 더 뭐해지는 세상이요? 똑똑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우리가 디지털을 활용하는 겁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15쪽에 있는 아이 한번 풀어주시기를 드릴게요. 오늘은 어려운 거 없어가지고 딱 두 개예요. 앞쪽에서 있는 거는 거시세계, 미시세계, 기본량, 유도량. 요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있는 거는 측정이란 뭐합니까? 객관적 사실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모든 걸 측정하는데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누구나 해도 똑같은 결론을 나오는 믿음을 주는 객관적인 측정이고 어림은 뭐예요? 경험이 있어야 되고 과학적 사고를 하고 자료를 분석을 해서 해주는 거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걸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측정 표준이라는 것 전 세계 어디나 누구나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을 측정 표준이라고 이 측정 표준은 반드시 기본량에서 오는 거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약속해서 많이 쓰는 거를 측정 표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신호에서 자연에서 발생하는 신호, 아날로그 신호에서 신호를 분석해서 우리는 정보를 얻는데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게 센서이고 이 센서를 통해서 우리는 신호를 분석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15쪽 볼게요. 1번. 어떠한 양을 재는 활동을 뭐라고 해주면 돼요? 측정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어떠한 양을 재는 활동. 그러면 어떤 양을 추정하는 활동이 바로 무엇입니까? 경험적, 과학적 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어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어떠한 양을 측정할 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위에 대한 기준이 측정 표준이에요. 5.
그다음 특정 표준을 이용하여 제공된 정보는 신뢰하기 쉬워요. 누구나 신뢰할 수 있어요. 내일 38도래. 그럼 누구나 내일 더울 거라는 거 다 인정하고 믿어줘요. 내일 영하 10도래. 내일 추울 거라는 거 다 인정하고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내일 눈 온대. 눈이 5cm 정도인데 그럼 길이 미끄럽고 차가 좀 늦게 다니겠구나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다음 내일 태풍이 온대. 태풍이 오는데 태풍이 초속 30m 벗을 거야. 잘못하면 나 날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다 예상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신뢰하기 쉽다예요. 누구나 인정하기 쉬운 거. 일상생활에서 과학기술 산업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다음 신호와 정보는요.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아날로그로 바꿔주시면 돼요. 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지만 저장하고 운송하고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하고 봐주세요.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센스는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거예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아날로그를 전기 신호로. 그래서 틀렸고요. 디지털 정보는 전송 과정에서 거의 손상이 되지 않으며 저장과 분석이 쉬운 거 맞습니다. O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자, 뒤로 한번 넘기셔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하고 보는 거 16쪽에 1번, 2번하고 16쪽에 1번, 2번하고 그 다음에 4번하고 이렇게 3개만 하고 마무리하고 테스트 봅시다. 1, 2, 3, 1, 2, 4번. 이거는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측정 표준은 무조건 같은 단위를 써야 돼요. 같은 단위.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를 쓰는데 저기 유럽에 갔더니 켈빈을 써요. 이러면 안 돼. 알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합니까? 대한민국에서 32도시라고 배웠는데 캐나다 갔더니 캐나다에서 피레나이트가 만든 화시온도를 쓴다. 이러면 뭐해요? 계산하고 연락이 힘들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같은 단위를 쓰는 게 측정 표준입니다. 공용으로. 자, 그럼 이제 1번 한번 볼게요. 측정과 어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측정은 물체의 질량, 길이, 부피 등의 양을 재는 활동이 측정입니다. 맞아요. 그다음 양을 측정할 때는 적절한 측정 도구와 측정 단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림은 근거 없이 막연하게 양을 추정한다. 아니요. 어림은 어떤 물체의 양을 추정하는 활동인데 측정의 경험, 과학적 사고의 바탕, 그리고 자료를 바탕으로 해줍니다. 근거 없이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이다? 3번입니다. 라고 해주세요. 자, 어림은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대충 저 정도 되면은 한 2m 줄자가 필요하다. 대충 저 정도 되면 한 1m 정도 되는 자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뭐합니까? 측정 도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다음 과학에서 측정 현상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똑같이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물체의 길이는 몇 센치, 이 물체의 부피는 얼마, 이 물체의 길이 질량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와줍니다. 두 번째, 측정 표준. 우리가 공통으로 사용하니까 같은 단위를 가지고 기본량이 아니라도 누구나 공통으로 사용하는 단위를 측정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해 측정 표준을 활용합니다. 맞아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과학, 기술, 산업 분야에 다 쓰는 거. 과학에서 사용하는 단위에 대한 기준이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 과학에서도 쓰고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산업에서도 씁니다. 관련이 있다. 있다예요.
그다음 디귿 소리의 세기는 데시벨의 단위로 측정하고 소음을 규제하는 것은 측정 표준을 활용한 예의가 맞아요. 그래서 판례도 나옵니다. 기억 디귿이 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갑니다. 신호와 정보에서 자연에서 변화가 생길 때 다양한 무엇이 발생한다? 신호가 발생해요. 다양한 신호가 발생하면 무엇을 이용해서 자연의 신호를 측정합니까? 센서를 이용해서. 센서를 이용해서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디지털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갑니다. 기억, 센서가 해당합니다. 맞고요. 기억, 센서는 전기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가 아니고 센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또는 디지털 신호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서 틀렸고요. 니은은 센서를 이용해서 아날로그 신호로부터 디지털 신호로 바꾸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다? 자연의 신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숙제는 앞쪽하고 뒤쪽하고 합쳐서 앞쪽 11쪽에서 13쪽, 그 다음 뒤쪽은 16쪽 해서 여기 18쪽까지 해보시면 돼요. 준다는 문제 18쪽까지 해보시는데 보기 19쪽에는 수능 맛보기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보시면 기본량이 나오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기본량이 나오면서 문제를 푸는 거고 2번 우리의 측정 표준입니다. 이런 측정 표준을 이용해서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는 거에 내용에 관한 문제이니까 시간이 되시면 19쪽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시간이 안 돼서 바쁘신 친구는 18쪽까지만 풀어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그럼 시험 봅시다.